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도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또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자, 이제 구정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또 2018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날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설 전에는 사실 시장이 워낙 그렇게 체감적으로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명절 전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갔어야 됐는데 사실 좋은 결과 얻지들 못하고 간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장 정말 기쁘게도 장중 3%대 이상의 상승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제는 정말 주식시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고 다시 매수의 기회를 좀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왜 이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후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아래 하단번호 1899번에 0294번으로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전부 다 생방송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한 분 한 분의 종목들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더킹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장중 코스닥 시장 3.28%대의 상승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난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나?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지? 아마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글쎄요, 어떤 곳에서는 가끔씩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수가 이제는 하락장이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더킹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로 V자 반등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더킹 방송을 통해서 우라노스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죠? 명절 전에는 일시적 조정 나올 수 있으나 명절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나올 것이다. 다만 V자 반등 시장이기보단 박스권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만큼 이제는 지수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론 매체에서 사실 하락장이라고들 투자자분들에게 불안감 조성하고 있지만 절대 지금 하락장이 나올 만한 요소는 나오진 않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오른쪽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좀 정해놓은 게 바로 연휴 동안의 워렌 버핏의 행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설 명절 여러분들 푹 쉬시면서 또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도 다니시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사실 저는 이번에 설 명절 동안 좀 종목을 보면서 미국 시장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번 설 명절 때도 그랬지만 지난 2017년 추석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설 명절 때도 공통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뭘까요, 여러분들? 왜 명절 동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나왔을까요? 명절 전에는 이상하게도 지수가 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투자자분들 골탕 먹였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연휴가 들어서면 미국 시장은 그 와중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증시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회복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까지 좀 상승을 힘입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를 좀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미국 증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게 바로 미국의 다우지수라는 겁니다. 자, 다우지수의 주가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설 명절 전에 2월달 들어서면서 시장이 역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일시적인 반등도 나왔지만 여전히 뭐 기업들의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크게 조정 주는 이런 좀 반등과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설 명절 동안에 재밌게도 미국 증시는 상승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역시나 나스닥이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S&P 지수도 역시 바로 몇 거래일 동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동안 국채금리 인상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 나왔을까요? 바로 두 가지를 좀 키워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실적 시즌이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건 그만큼 국가의 경제 성장률 역시나 좋다라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결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의 행보입니다. 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투자의 대가인데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죠. 특히나 증시가 버블이 꼈다라든지 상당히 기업들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결코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시장이 고점일 때, 버블일 때 매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설 명절 동안에 워렌 버핏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애플이 그동안 아이폰 X에 대한 부분, 결함적인 부분 때문에 워낙 악재가 있었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있고 반도체 고점론이 아니라 아직도 IT 기업들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요것도 제가 잠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나라 이 HTS에서도 역시나 미국 주식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요게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자, 앞전에 좀 계속적인 상승세가 있다가 최근에 아이폰 X에 대한 결함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폰 X의 판매 부진에 의한 이슈, 그러다 보니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워렌 버핏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구간대부터 다시 매수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래 주식을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지분을 더 늘리는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생각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 분들이라면 자, 이 바로 애플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한다라면 분명히 대부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자꾸 내 보유한 종목이 떨어지는데 손절이라도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 언제 올라가지? 대부분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워렌 버핏은 이 종목에 대한 과감한 전략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역시나 최근에 증시가 하락한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하락장이 아니라 앞으로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저점에서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워렌 버핏처럼 매수 기회를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역시나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장에 3.28% 올라갔지만 저는 이 구간대가 아직까지는 ADR 기준상 과열 구간 해소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진 않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저는 요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 뭐 3.28% 올라갔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지라도 한 번은 더 추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지난 12월 달처럼 요 박스권 구간에서 최대한 저점 매수에 활용 기회로 삼았다가 나중에 지수가 또 크게 상승 시에 큰 수익 볼 수 있는 전략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시 지수가 박스권 장일수록 지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종목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수 탓할 거 아닙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빛나는 종목이 있고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조정은 줬지만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초점 맞춰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드렸을 겁니다. 자,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바로 하락장에서 강한 겁니다. 그 이슈 뭡니까? 바로 평창올림픽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TV 방송을 통해서 평창올림픽을 보듯이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분명히 많은 이슈와 많은 종목들이 또 발견될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설명드렸다시피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용평리조트, 대명코퍼레이션, 일신석재 등등등 또는 뭐 강원랜드 뭐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종목들이 평창올림픽 수혜주가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이슈를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평창올림픽 때문에 많은 해외, 많은 나라의 이 대표단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또 물이 안 맞고 음식이 안 맞아서 뭐 대장염이라든지 또는 뭐 노로바이러스가 또 발생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질병 관련된 종목들, 질병 관련 테마 종목들, 최근에 뭐 바이오제네틱스라는 이런 종목들이 뭐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질병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두 번째 바로 평창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붙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바로 두 번째가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하고의 관계, 북한의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방문하면서 남북 경협주까지 분명히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한 가지 대표적인 종목을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장이라고 결코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최근에는 뭐 눌림목이 쭉 나왔지만 오히려 재차 급등하는 패턴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평창올림픽 이슈입니다. 평창올림픽 이슈인데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이 평창올림픽 이슈 못 찾아서 지난주에 우라노스가 이렇게 경협주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못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겁난다고 매수 못할 게 아니라 급등 전에 선침의 구간만 충분히 포착되시면 됩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 역시 앞전에 상승을 했다가 눌림을 받고 그리고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눌림 받으면서 요 구간에서 주봉상 21선 구간에서 하방 이 하단 지지 구간을
상당히 견조하게 지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전형적으로 쌍바닥을 찍는 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자, 쌍바닥 찍으면서 이 저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자, 요거야말로 급등 전에 바로 신호탄이 됩니다. 왜? 쌍바닥은 바닥권에서 쌍바닥은 위로 방향을 틀어주는 상승의 전환 시점이고, 그리고 요 아래 구간에서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아래 하단으로 조금 내려왔다가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다루면서 아래 21선 구간을 지지받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급등을 하려고 만들어주고 있는 하단 지지 방어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들 충분히 공략하면 단기간 쪽으로도 종목도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을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주봉상 봤을 때 급등의 초입 구간만 포착하셔서 공략을 하셔도 솔직히 뭐 평창올림픽 이슈,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몰라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았으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더 높은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 이 방송 시간에서 차마 시간상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요. 평창 올림픽 하면 여러분들 또 주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요즘에 경기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지나갑니다. 자, 이 광고에서 가장 많이 광고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현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넥소라는 자동차, 바로 수소차 이슈입니다. 이 수소차 이슈 역시나 평창 올림픽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테마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K라는 종목 화면상으로 보면 이 사실 과거에는 선박 평형수 관련된 종목이었고 수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자, 물론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 역시 조정 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지수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도 조정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준다고 이 구간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내지는 급등의 초입 구간을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한 차례 수소차 이슈로 급등을 시켰다가 자, 눌림목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왔었고요. 지난 11월 달에 재차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봤을 때 혹시 보이십니까? 자, 아직 안 보이시나요? 자, 주식 넓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눌림목도 길게 나오고, 두 번째 상승은 앞전보다 적게 나왔다가 눌림목도 적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구간이죠, 이거? 자, 그러면서 이거 뭐 하는 구간이죠? 자,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의 드리고 있는 패턴입니다. 눌림목만 충분히 공략해도 급등 종목들 여러분들 계좌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앞전 크게 움직였다가 눌림목 나오고, 작게 움직였다가 눌림목 나오고, 재차 상승 나왔다가 점점 이 수렴하는 패턴, 수렴하는 패턴은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 수렴형 패턴 만든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삼각 수렴형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삼각 수렴형 상단을 돌파한다. 여기가 바로 급등의 초입 구간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분명히 급등의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공략을 하셨어도 충분히 장중 상한가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급등의 초입 구간 바로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나옵니다. 이 이슈가 NK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인지 또는 평창에서 수소차 테마가 있는지 자, 몰라도 됩니다. 차트상으로 급등 전의 패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잘 모르시겠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잘 모르시겠다. 주봉상으로 봐도 됩니다. 자, NK가 지금 주봉상 좀 주가가 상당히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NK가 안 보여서 다른 종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EM코리아라는 종목 역시나 장중 상한가 왔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역시 이 종목 수소차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난 11월 달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한 차례 급등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다가 지난 1월 달 역시 급등 나왔었죠. 자, 요 구간에서 급등과 조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상승은 큰데 조정 역시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 등락이 워낙 심해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하지만 잘 보시면 이 저점과 이 저점 그리고 이 저점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죠? 저점 구간대 올려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추세를 지켜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추세를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항상 눌림목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은 급등의 신호탄입니다. 삼각 수렴형 패턴도 마찬가지고 역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저점 구간을 올려주고 있다. 자, 요거 여러분들 무슨 패턴입니까? 바로 쌍바닥이라고도 부르지만 쌍바닥 중에서도 바로 오른쪽 궁뎅이가 작은 짝궁뎅이 패턴입니다. 자, 이 짝궁뎅이 패턴은 바로 주가의 상승을 뜻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나 앞전 지지라인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상승 노리면서 급등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 패턴만 충분히 기억을 하셨으면 지난주 설 명절 전에 이 종목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서 충분히 설 명절 끝난 이번 주에 수익 실현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EM코리아 오늘 상한가 나왔지만 내일장 갭상승 나와서 추가 상승 나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 정말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패턴이 눈에 익으신 분들만 수익 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어디에서 공략해서 어디에서 파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그만큼 이렇게 또 상승의 초입 구간 만들어가면서 올라갔다는 거. 그럼 EM코리아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맞는지 아닌지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봉상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EM코리아 봤고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진다이아라는 종목 역시나 수소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수소차가 워낙 태화성이 지금 짙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장 전부 다 급등 나왔다는 거. 자, 근데 이 급등을 여러분들 분명히 급등하기 전에 요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 상승하는 종목을 그날 추격하고 따라잡으셨다가 오히려 윗꼬리가 떨어지거나 다음날 크게 하락을 해버리면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요걸 보고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당일 들어가서 당일 파는 스캘핑들을 하시는데 이 스캘핑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시지만 잘못하면 대부분들이 손실 보십니다. 자, 오히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급등하기 직전에 선침해 하시면 됩니다. 그 선침해 구간 주봉상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립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한번 급등 나왔다가 최근에 눌림목 나왔었죠. 자, 이 눌림목이 나왔는데 잘 보시면 눌림목이 나올 때,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는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눌림목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이 나온다. 그렇다라는 건 앞전 매수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아니라
눌림을 통해서 다시 매집을 하고 매집 후에 다시 날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눌림을 잘 보셨다가 어디에서 급등을 시킬 것인가? 앞전 추세적으로는 이 21선을 지지받고 있었지만 요 구간을 잘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거에서 한 번은 다시 반등을 시키겠다라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요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단기 급등의 패턴인데요. 요거 잠깐 칠판으로 좀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 화면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음봉, 자, 음봉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음봉이죠. 요거 좀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음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음봉으로 보통은 갭상승했다가 음봉 망치형 캔들이나 내지는 요런 식으로 음봉 조정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요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내지는 요런 구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런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날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음봉이 떴을 때 뭐 망치형이든 또 내지는 윗꼬리가 있는 캔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5하고 7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3, 5, 7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 급등 패턴은 급등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보통 3일선 내지는 5일선, 7일선 단기 평선을 종가상 지지를 받는 순간 보통 그 다음날 단기 급등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눌렸다가 바로 급등을 하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 패턴을 모르시고 눌렸을 때 그냥 들어가면 상승 나온다라고 했다가 지지받지도 않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357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57. 자, 그럼 357을 기억하면서 다시 HTS상 한번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지금 현재 HTS상 이 357을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자, 보시면 이 구간 역시 급등을 했다가 종가상 5일선 지지를 받고 나서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보통 이 5일선 구간 지지받았을 때 1차 매수 들어갑니다. 1차 매수 구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지지받았는데 이 7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패턴입니다. 이게 7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래 꼬리 달면서 종가상 7일선 지지받았다. 요게 바로 단기 급등의 패턴입니다. 요거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만 찾아내신다면 여러분들 당일 스캘핑이 아니라 급등 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매매의 필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승률이 80% 이상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무기를 하나 얻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 잘 보셨다가 유용하게 써 먹으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나는 이 패턴에 눈이 있지 않는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 HTS 설정하는 방법과 이 매매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수소차 테마대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평창 올림픽 수혜를 받아서 급등할 만한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역시나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문자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종목들 아직 나는 보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종목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 분 한 분 최대한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또 힘차게 한 종목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이 구정 끝나고 나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뒷번호 1389님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화전기 364원이고 예, 비중이 50%입니다. 남북경협주 아직 가능성 있나요? 계속 홀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화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전기. 사실 뭐 남북경협주가 맞습니다. 사실 이화전기. 항상 이제 남북 테마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대북 송전주로 관련된 종목이기도 했었죠. 사실 이제 뒤에 무슨 전기가 붙은 기업들, 뭐 광명전기, 재룡전기, 이화전기 등등등 전부 다 이제 전력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과거에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면 북한에 송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북 송전주로 해서 테마로 엮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화전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시세가 세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매수가 364원입니다. 동전주죠. 자, 동전주는 그만큼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3월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3월달은 대표적인 상패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이 어느 순간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화전기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 시즌에 크게 움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이제 대북 송전주들이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전기의 상승폭이 좀 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인 상승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역시나 추가 상승은 한 번 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앞전에 지지를 받은 구간대, 주봉상 보시면 지지를 받은 구간대가 3,460원인데요. 이 3,460원은 필수적으로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동전주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래 하단으로 크게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6원 손절가 잡고 가시고 지금은 한번 눌렸다가 재차 반등은 한 추로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남북 간에 또 협력 대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라면 400원까지 한번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전기 봤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327님의 종목입니다. HB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가 3,625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HB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HB테크놀로지. 과거에는 워낙 실적이 좋아서 이제 뭐 보통 이제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HB테크놀로지의 전 대표가 배임행령을 있었기 때문에 배임행령 혐의로 1년 징역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아시면 기업에서 대표이사 경영진 쪽에서 배임 내지는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이거는 큰 악재입니다. 잘못하면 상장 폐지 심사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HB테크놀로지가 지난 11월 달에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전 대표의 배임 횡령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원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IT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횡보 내지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최근에 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테스라는 종목 역시나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자, 이 HB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뭐 투신, 연기금 뭐 이런 쪽에서의 매수세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홀딩을 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홀딩을 하시되 손절가만 좀 잡아본다라면 손절가 3,250원. 자, 앞전 직전 지지 라인입니다. 자, 여기 구간 지금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 나와도 저는 이 구간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 듭니다. 자, 그래서 손절 구간 이 구간 잡고 가시고 좀 더 길게 갖고 가셔서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4,100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IT 기업들의 주가는 좀 느리지만 앞으로 실적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뭐 나쁘지 않으니 좀 더 수익 좋은 결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1217님의 종목이네요.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링네트라는 종목입니다. 6,700원에 자, 비중이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링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링네트라는 종목이고 매수가가 6,700원입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야, 이 참 조금 안타까운데요. 자, 이거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6,700원. 2017년에 3월 달에 그러니까 급등 나올 때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요때 당시에 뭐 링네트가 단기 과열까지 가면서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자, 요 구간에서 이미 위에서 쌍봉 치고 나서 베어마켓 나왔는데 그 이로는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패턴이고 그 이후에도 뭐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저 위까지는 회복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테마로 인해서 올라간 거라 저 위에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저게 테마로 인해서 올라간 거지 뭐 크게 이슈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 올 때까지 버틸 게 아니라 월봉상 보더라도 일단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항상 이 종목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 나왔다가 요 구간 4,000원 내지는 4,500원 구간에서 횡보가 나왔었고 이슈로 인해 급등 나왔다가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횡보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눌렸다가 요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다가 한 5,000원쯤 오시면은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손절가 일단 3,500원 잡으시고 추가 매수를 최대한 5,000원 밑으로 하셔서 차라리 약수익에서 정리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을 추가 매수를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내지는 비중이 커서 추가 매수하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저한테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럼 이 종목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내지는 이 종목을 차라리 교체를 해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네트라는 종목 봤고요. 그 다음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6354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이고 매수가 6,300원에 비중을 1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 자, 이게 사실 결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날. 과거에 이제 포켓몬고라든지 이런 게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움직였던 결제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부각되다 보니 보안 내지는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시세는 남아있지만 크게 노리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구간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좀 진단을 해보자면 화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6,3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상승을 할 때 좀 고점에서 좀 추격 매매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 구간 아니면 요 구간일 텐데, 자, 일단 요 구간까지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미 앞전에 급등이 나오면서 요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려 놨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터트려 놓고 하방으로 밀렸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에 대한 이탈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앞전에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요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이 6,200원 요 구간이 저항대 부근입니다. 상당히 이 매물벽이 두껍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물벽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요 박스권 흐름이 나오면서 횡보를 하다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기 반등 나올 때 앞전, 직전, 추가적인 이 흐름상 봤을 때, 이 전고점이 아니라 앞전 저항대가 보시면 5,660원 부근입니다. 요 구간까지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저라면 이 종목을 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던가, 현재 비중이 크다라면 이 종목을 한 5,600원쯤 오시면 좀 정리를 하셨다가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날이라는 종목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506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쯤 매수한 안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63,500원이고, 자,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원금까지 왔는데 어찌하오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안랩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 뭐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죠. V3를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뭐 실적도 좋고 기업이 튼튼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안랩이라는 기업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회사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안랩이 안타깝게도 뭐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요즘에는 관련된 인물의 테마론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주가는 이 종목이 단순히 기업만으로 따지자면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짧게 시세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급등 한번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관련돼 가지고 주봉상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N자형 패턴 형식으로 좀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급등 나왔고 장기 이평선 121선, 61선 전부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이 5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만큼 5일선 손절가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5,77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5,77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추가 약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는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으로 보면 앞전 거래량보다는 작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매수가보다 더 위에서 수익 실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더 갖고 가시면서 수익 보고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이라는 종목 봤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짧게 보도록 할까요? 자, 뒷번호 4474님의 종목입니다.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매수가가 26,500원입니다. 비중이 40%인데, 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전기차 이슈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상태고, 특히나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 원자재인 코발트 생산에 기여를 하는 기업이라 워낙 이제 시세가 다른 종목들보다도 셉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워낙 이제 고평가, 과열 구간이다 보니 시장이 하락할 때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떨어지는 구간이 워낙 깊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그만큼 또 반등할 때는 또 가장 크게 반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손절가 23,700원 잡으시고요. 저는 이 종목이 추가 반등 나온다라면 일단 앞전의 정고점인 31,800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31,800원까지 좀 짧게 노려보시되 길게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월봉상 상당히 과열입니다. 이 5일선과 21선 간의 이격도가 워낙 큽니다.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목표가로 정하고 가셔서 짧게 수익 보신 다음에 다른 종목 교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종목들 좀 발빠르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이나 매수를 좀 잘못해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 매도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판단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급등전 선침해할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아까 357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357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정말 시간상 부족했던 만큼 오늘 또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경협주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경협주 급등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평창올림픽 관련된 수혜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시장 기회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들로 선별해서 담아야 되는 만큼 아닌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정말 맞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매매를 꼭 추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내일 추가적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